여기 물이 한 잔 이렇게 있어요. 물이 한 잔. 물 한 잔을 갖다 이렇게 들면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물어보니까 귀찮으세요? 아버님들 보니까 막 고개가 막 앞으로 모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앞으로 긴 기간이잖아요. 그죠? 수능 시험 언제인지는 혹시 아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긴장은 또 하지 마시고. 물이 이렇게 한 잔이 있으면 물을 한 잔 들면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안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이면 정말 힘들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지금 뭐 의욕이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의욕이 계속 되어져야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열정. 그러면 지금 재수를 갖다 하는 아이들을 보면 왜 재수를 갖다 했습니까를 생각해 보면 작년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갖다 했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작년에 다 떨어져서 그렇게 오셨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재수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건 내 꿈을 갖다 이루기에 그 대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왔다 생각하시면 그 아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열정이 있으려면 그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지가 있어야죠.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건가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대학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 대학을 갖다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간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과연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갖다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애가 뭐가 되고 싶은지는 아세요? 아이에 대한 관심은 있으세요? 혹시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겉으로 엄마가 아는 척하는 거겠지. 아이들은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갖다 할 때 솔직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애들은 정말 자기 얘기 못할 경우 많거든요. 오늘 만나시게 되면 진지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될래? 이렇게 직접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얘가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얘가 조금 조곤조곤하고 차근차근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발표력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럼 이 친구는 경제과 하는 게 할까요? 경영학과 하는 게 맞을까요? 경제학과가 맞는 거겠죠. 그 친구가 좀 활달하고 발표력도 있고 수학도 잘하면 경영학과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다 거짓말하면 정치외교과 보내면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 아이를 좀 한번 살펴보셨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거죠. 우리 아이가 그냥 수학, 과학 잘하고 국어, 영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과를 가야 되고 무슨 대학 가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떤 곳에 맞을까? 얘가 관광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활달할까 활달하지 않을까? 관광학과 가려면 활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체가 좀 생각을 갖다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아이랑 깊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간절히 기도하면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요. 학교 저 교실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부적을 제가 뛸까요? 못 뛸까요? 못 뛰죠. 애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들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엄마도 간절히 기도하면 아이들은 알 거예요. 며칠 남았어요? 208일 남았는데 이게 많은 남은 거예요? 조금 남은 거예요? 엄청 남았어요. 어머니 208일 동안 이거 기다릴 생각해 보세요. 엄청 남았어요. 자, 그런데 어머님 잘 아시겠지만 국어 시험 문제가 몇 문제예요? 45문제잖아요. 이미 시험 봤잖아요. 근데 국어 문제가 몇 문제인지 모르고 계세요? 수학 문제는 몇 문제예요? 30문제고요. 영어 문제는요? 45문제. 탐구는 하나는 20개. 총 몇 개예요? 40개. 그 다음에 30개 더하면 70개. 그 다음에 45 더하면 90개. 총 몇 개예요? 얼마 안 돼요. 하루에 하나씩만 맞추시면 오늘 복장 이대로 인터뷰 하시면 돼요. 정말 그런 거잖아요. 애들한테 꿈을 갖다 주셔야 되는데 그 꿈을 꼭 주세요. 그런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려요. 막 입시가 뭐 내신이 간다 그러면 야 이렇다. 수능이 가면 이렇다 이런 얘기인데 입시의 관점은 자기 것만 보면 돼요. 내 것만 보면 되는데 왜 남의 걸 보냐 이거죠. 혹시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없어요? 밑에 아들 또 있으면 걱정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만 쳐다보라는 얘기겠죠. 내 거 아닌 다른 걸 보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 것만 보시면 되는데 대학에 떨어지는 이유가 첫째 운이 나빠서 떨어질 수 있나요? 있어요. 운이 나빠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때 운이 나쁠까요? 그거는 여러 개 있으니까. 혹시 수능을 못 봐서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가 부족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러 온 거잖아요. 이거는 노란 것들은 여기다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수능을 어떻게든 잘 볼 거. 그 두 번째 무엇입니까? 공부가 부족한데 나중에 시간이 뒤에 공부를 갖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적절히 할 건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입시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길게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요? 11월 5일까지. 그 이후까지도 볼 수 있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을 갖다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험 볼 때마다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혹시 6월달 시험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만점 맞은 애가 걔가 전남대 가고 어디 갔다 순천향대 갔다 오겠죠, 그죠? 걔가 왜 전남대나 순천대를 왜 썼을까요? 평상시에 거기 갈 성적이 안 됐으니까 썼겠죠. 그 얘기 아닐까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아이가 만점 맞는다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홍익대를 갈 수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서울대 갈 수 있어 못 가요? 어머님 아들이 9등급이에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9등급인데 그 친구가 와서 엄마 나 서울대 갈게 그랬을 때 말도 안 돼 이 새끼 하고 때리시겠습니까? 희망을 주셔야 돼요. 희망을 줘야 되는 게 맞을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게 실천될 수도 있고 실천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실천되는 애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점수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잘해야 돼요? 수능 시험 보는 날까지 관리 잘 하시고 공부도 공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빠가 던지는 한마디, 엄마가 던지는 한마디, 더 비옥한 건 친구가 던지는 그 한마디 애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멘탈 관리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아이의 책을 쳐다봤어요. 아이 책을 쳐다봤는데 수학책을 쳐다봤어요. 수학책이 깨끗해요. 걔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한 거라고 믿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어디 귀퉁이에다 조금씩 문제 푸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 노트 마련해서 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한테 믿을 수는 주겠지만 부모님도 아들한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부부가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 부부가 아닌가 봐요 지금요. 오늘 제가 한번 만져드리게 해드리는 건데 정말 입시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입시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아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너 어디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차근차근 엄마랑 같이 한번 우리 아이를 위해 생각하시고 자기소개서 쓸 때 많이 싸우시잖아요. 너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서로 협조하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입시에 자유로우신 분이 누군가요? 이게 당연하겠죠. 수능 만점 맞으면 돼요. 수능 만점만 맞으면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만점 맞으면 돼요. 근데 만점 맞아야 되는데 만점 안 맞아도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홍익대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딘데 그 점수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점수를 정해야 되는 거고 내신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내신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혹시 내신은 몇 등급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유리한가요? 1, 2, 3등급이 가는 게 유리하고 4, 5, 6은 발부등치야 7, 8, 9는 뭐 엉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 지금 속해 있나 내신을 갖다 보고서도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도 재생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써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쓰는 것도 있고요. 못 쓰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못 쓰는 게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제일 편하죠. 다 포기하면 편한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방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냐면 애들이 어중간하고 대충 하는 건데 이 어중간 대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어중간과 대충이라는 이야기는 뭐 하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국수 영탐 중에 만점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국수 영탐 중에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성적 중에 성적과 성적을 비교해보면 그 아이가 그 중에 잘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혹시 춘천 공대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춘천 공대가 생겼어요. 춘천 공대가 뭐냐면 춘천 교대예요. 근데 춘천 교대인데 이걸 왜 춘천 공대라고 하냐면 수학 가형의 가중치 10%, 과탐의 10%를 준 거예요. 그럼 인문계 학생들이 춘천 교대를 도전하려면 서울대 인문학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누가만 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과 아이들만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친구는 자연계 학생인데 왜 교대를 갔을까요? 망친 거죠. 뭘 망쳤습니까? 수학, 과학을 망친 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성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거예요. 하나를 갖다 얘가 내 영역 중에 하나를 갖다 망치는 애예요. 그럼 얘는 반영 비율을 갖다 25, 25, 25로 가야 될까요? 25 높은 거 25, 뭐 10으로 가야 될까요? 어떤 걸로 가야 될까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를 망치는 아이라면 근데 그것도 중요한 과목을 망치는 아이라면 25, 25, 25 반영 비율이 제일 좋은 거예요.
1대1대1 반영 비율은 총점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원광대 의대고요. 계명대 의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대학이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갖다 가르치면서 제일 멍청하게 지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하고 홍대, 미대를 두 개를 동시에 준비시킨 거예요. 서울대, 홍대하고 미대는 두 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을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이거죠. 경인교대하고 서울교대를 갖다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인교대, 서울교대를 보내려고 한다면 자연계가 경인교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자연계는 경인교대를 죽어도 못 가요. 왜 없으니까? 가중치가 없으니까. 내가 탐구를 갖다 못하는 친구예요. 그럼 대학 중에 탐구를 못하는 대학은 어느 대학을 제일 많이 써야 될까요? 서강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점수를 가지고서 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그중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인문을 갖다 드릴게요. 대학 홈페이지를 갖다 방문을 갖다 하셔야 되는데 대학 홈페이지 어느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가고 싶은 대학교, 갈 수 있는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 갈 수 있는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가셔야죠. 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가세요? 가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갖다 가시는데 가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가셔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서 뭔가를 갖다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걸 갖다 보셔야 돼요. 지금 다운받아야 될 게 뭐냐면 시행계획을 다운받으세요. 뭘 다운받으라고요? 시행계획. 이 시행계획은 언제 나와 있을까요? 2017년 4월에 올라와 있어요. 2학년 4월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지금 2019년 시행계획이 있고요. 5월 달에 요강이 올라오니까 아직 요강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요거 다운받으셔야 돼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요거는 몇 년도 있었냐면 2018년 3월 30일쯤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작년 면접 문제가 뭐였었고 논술 문제가 뭐였는지를 찾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답을 하시자 제가 신이 나죠. 아시겠어요? 자, 어머님들 혹시 성적표가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옆에 있는 어머님과 얘기하다가 자기 아이 성적표와 옆에 있는 아이 성적표 같이 비교해 안 해요? 비교해 하세요? 잘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그 아이의 자존심을 갖다 얼마나 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게요? 애가 갖고 온 점수면 정말 귀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이걸 꼭 다운받으시라. 아시겠어요? 자, 그 의지를 갖다 되살리셔야 되는데요. 대학에 합격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대학에 합격하는 첫 번째 단계. 원서를 써야 돼요. 원서를 안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그거 다운받고 꼭 원서 쓰세요. 자, 그 의지를 갖다 좀 태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 강남 가서 외치고 어디 가서 외쳐도 다들 하시던데 자, 준비! 그럼 야! 그럼 소리 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기운차게 오늘 희망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 대학 간다니까요. 자, 준비! 그렇게 해서 절대 못 가요. 그런 의지를 갖다 해서는 절대 못 가고요. 어떤 어머니는 막 강력하게 준비!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의지를 불태우셔야죠. 애도 불태워야 하고 엄마도 불태워야 되고 엄마 의지만 강하면 안 되고 아빠 의지도 강하셔야 돼요. 준비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대학 외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대학이 내가 외쳤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아까 얘기하던 9등급인 친구가 실질적인 얘기는 7등급 친구예요. 7등급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육사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네가? 근데 선생님인지라 웃을 수 있을까 못 웃을까요? 못 웃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넌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갈 수 있어 얘기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이 얘기하죠.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무엇을 해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통수만 봐도 공부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 아이가 208일 동안 해낼 수 있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의지를 갖다 같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주세요. 지금 이 아이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하게 가는 그 모습이 좋은 거지. 그건 이루고 못 이루는 건 다른 얘기잖아. 이해가 되시겠죠? 자, 한 번에 딱 갈게요. 재방송 없어요. 대학 가는 거예요? 준비, 야, 하나, 둘, 셋 외치는 거예요? 두 번 안 해요? 할 수 있겠죠? 자, 준비! 하나, 둘, 셋! 아유, 힘들어. 진짜 갈라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지금부터 실천만 하시면 돼요. 2019학년도 입시의 특징을 갖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시 선발 인원이 증가했어요. 수시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시가 줄었다는 얘기니까 학교는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게 이롭다는 얘기예요?
정시하는 게 유롭다는 거겠죠. 재학생들은 저 수시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 어머님들 경험하셨잖아요. 방향 잘 찾아가셔요. 의대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자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의대 인원이 증가했으면 의대 가기 쉬워졌다는 어려졌다는 얘기? 쉬워졌다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정말 쉬워졌냐 이거죠. 그러면 혹시 우리 아이는 원래 공대 갈 친구인데 의대가 늘어났으니까 공대 가는데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유리해졌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나와 연관성을 갖다 찾아보셔야 되고요. 중상위권 학종 인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학종 인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종에서 합격할 수 있는 아이들이 혹시 시립대, 건대, 외대 여기 합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등급들이 합격해요? 1, 2, 3들이 보통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4, 5, 6은 합격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럼 이게 중상위권 학종 인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1, 2, 3등급 아이들은 수능 성적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걔들이 1, 2, 3등급 애들이 여기를 갖다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증가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전체 인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대 인원은 많이 증가했고요. 상위권 논술은 다 감소했어요. 근데 논술이 증가한 이유는 새로 생긴 논술 대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상위권 논술을 갖다 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논술로 들어가기가 좋아졌다 싫어졌다? 나빠졌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런데 연대 시험 문제가 쉬워질 것 같아요? 어려질 것 같아요? 근거를 대세요. 어려워진다 근거를 대시라 이거죠. 쉬워진다는 게 근거를 대라 이거죠. 연대 논술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아니, 벌 받았잖아요. 34명 감축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감축이 안 되고 연기됐잖아요. 근데 그 34명을 감축시킨 근거가 뭐예요?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럼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게끔 시험 문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작년에 어머님들이 입시를 겪으면서 아주 엄청난 대학이 하나 큰일을 했잖아요. 고려대학. 고려대가 뭐를 없앴죠? 논술을 없앴어요. 고려대가 논술을 갖다 없애면 연세 논술 경쟁률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합격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덩달아 다른 거 다 올라가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고대가 논술을 갖다가 없애면서 어떤 걸 늘렸어요? 학종을 늘렸죠. 학종을 갖다 늘리니까 누가 충원 합격이 생길까요? 고려대를 갖다 가고 싶어 안달내는 데가 어디예요? 서성안이죠.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의 충원율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보다 낮았던 애들이 합격했다는 거죠. 그중에 서강대가 2배를 합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논술이라는 게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얘기가 쭉쭉쭉쭉 생기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보라는 얘기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요, 줄어요? 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역에 살면 지역인재 전형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쓰는 게 유리한데 어떤 때 내가 내신이 지금 7등급이에요. 7등급이 의대 쓰면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 7등급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올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보세요. 입시는 갑자기 7등급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하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입시는요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지금 올해 입시가 2019학년도잖아요. 그럼 이 기준은 몇 년도로 잡으셔야 돼요? 2018학년도 기준으로 다 잡는 건데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가 같냐 이거죠. 뭐가 틀려요? 이것만 틀리잖아요. 수험생이 증가한 것만 틀린 거잖아요. 대부분 요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수험생이 증가했는데 진짜 수험생이 증가했냐 이거죠. 어머님들이 아이를 갖다 지금 재학생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큰일 생길 거라 다 난 거거든요. 뭐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서 난 거거든요. 났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증가했다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 특성화고등학교 많이 갔어요. 특성화고도 많이 갔고요. 얘들은 이거 대학 뭐 갈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진짜 늘었냐 이거죠. 그러면 진짜 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원도를 갔다 보니까 강원도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대 수험생들이 늘었냐 줄었냐를 갖다 무엇 해야 됩니까? 개별화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작년과 올해 입시 상황은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는 건데 그 중심점에 뭐가 있다? 영어 절대평가가 있다. 나머지 것들은 영어 절대평가가 없으니까 그게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영어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90점과 100점이 동점이다. 90점과 100점이 동점이고요. 80점과 89점이 동점이라는 얘기는 90점과 89점 차이는 10점 차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1등급 맞은 아이가 작년에 몇 %나 됐다? 10%나 됐다. 그러면 10%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수시에 최저 등급 맞춘 애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는 거죠. 최저를 통과한 애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점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갈 수 있다. 경쟁률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게 바로 작년에 영어 절대평가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영어 절대평가 올해도 10%가 1등급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 시험 문제 난이도는 누가 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 출제 보고 애가 시험 봐야 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를 내가 굉장히 쉽게 출제했는데 애가 어렵게 문제를 풀 때면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 해보셔야 돼요. 학교장 추천에 증가한 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자, 수시가 26만이고요. 정시가 8만 2천인데 작년 9만 2천에서 8만 2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전부 다 수시 원서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시가 이렇게 줄었는데 정시가 이렇게 8만 2천에 끝날 건가? 끝나진 않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개별로 보세요. 의대를 갖다 보시면 의대는 60%가 수시고 37.2%가 정시예요. 아까 나왔던 통계하고 다른 거잖아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뭐라고요? 통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떻게 되겠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대를 보시게 되면 연대가 2018학년도에 2410보면 70.4%를 갖다가 수시에 뽑기로 했어요. 정시에 29.6%를 갖다 뽑기로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38.3%로 늘은 거예요. 그러면 수시에서 정시를 무엇 시켰다? 2월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2019학년도에도 격시 2월 시키는 인원은 거의 비슷할 수 있다. 연대는 정시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고대는 정시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가군에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 하나 박혀 있잖아요. 서울대가 딱 박혀 있잖아요. 나군에 어디가 박혀 있어요? 연대, 고대가 박혀 있잖아요. 왜 가군에다 연대, 고대를 안 놨을까요? 서울대를 못 쓰는 애들만 연대, 고대를 받으려면 연대, 고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오버랩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나군에 다 박아놨어요. 나군에 박아놨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대, 고대를 갖다 가고 싶은 성대 애들은 연대를 가고 싶은 성대 애들은 가군과 나군에 두 개 다 모집을 해요. 두 개 다 모집하는데 대신에 과는 한 건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높은 과를 갖다 가군에 놓을까요? 나군에 놓을까요? 물어보니까 귀찮으시죠, 그죠? 누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성대는 높은 과를 갖다 가군에 놓을까요? 나군에 놓을까요? 가군에 높은 과를 놓겠죠. 그래야 연대, 고대랑 맞짱 떠서 올라가는 거죠. 뭔 얘기 아시겠어요? 어차피 연대, 고대보다 안 되는 애들은 나군의 성대가 밑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성대를 썼던, 서강대를 썼던, 한양대를 썼던, 높은 과 썼던 연고대를 가야 되는데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는 인원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고대에서 확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감점도 있죠. 반영 비율도 있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반영 비율을 다 들게 만들었으니까 자기마다 유리한 대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모두 다 1등이에요. 나는 계명대 의대 쓴 친구는 계명대 의대 의대고요. 나는 건양대 의대 쓴 친구는 건양대 의대니까 각자 1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는데 정신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하지만 그것이 만만치는 않다. 이해가 되시겠죠? 시간이 없어서. 이게 몇 분이에요? 11시 55분이요. 자, 보세요. 혹시 이 등급 되시면은요, 이 등급이 어디냐면, 올해 연대가 어디를 늘렸죠? 연대 학종을 늘렸어요. 연대가 지금 벌을 받으면서 논술 인원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학종 인원을 갖다가 늘렸어요. 특기자 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연대 합격했던 아이들이 이 정도 등급들이 지원을 갖다 했고, 합격한 점수가 이 정도 돼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2등급, 3등급에 있는 애들도 지원할 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써보시면 같고요. 자연계 쪽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연계 쪽도 많은데 연대는요. 내신을 많이 볼까요? 적게 볼까요? 정말 많이 보는 대학교가 연대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안 볼 거면. 집에서 안 볼 거면 찍지 마세요. 집에서 볼 거면 찍으시고요. 차라리 안 볼 거면 저를 찍어주세요. 저를 찍어주세요. 자, 어떤 얘기를 갖다 하고 싶냐면 연대가 활동 우수자 전형을 갖다 늘렸어요. 제가 뭐를 줄였다고 했죠? 논술과 특기자를 줄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논술과 특기자를 갖다 줄인 연대는 누구를 받고 싶어 할까요? 특기자의 원서를 썼던 애들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걔들 내신은 좋은 아이들이었을까요? 나쁜 아이들이었을까요? 나쁜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내신 성적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5점 차이인데 둘로 나누면 2.5점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내신 50점에 Z점수 50점이니까 100점 만점인데 2.5점 나눠가요. 그런데 서류는 5점 차이가 나요. 그럼 우리 아이가 서류가 괜찮던 아이였다 그러면 올해는 연대 활동우수자 전형 써보는 것도 괜찮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문계 학생들 중에 특기자를 쓰는 애들은 뭘 썼던 애들이에요? 영어 점수 쓰고요. 뭐 밖에서 했던 상을 썼던 애들이죠. 근데 활동우수에는 그걸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무엇인가 우수한 활동을 했던 이 아이들이 있으면 이번에 연대 활동부 써도 되겠다. 이 얘기 아시겠죠? 고대에 보시게 되면 논술이 아까 말씀드렸고 논술 시험인데 연세대 논술이요. 논술 100%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교과 성적이 있었는데 올해 논술 100%고요. 최저 통과가 한 5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일단 연대 논술을 갖다 쓰려면 기본적으로 무엇 한다? 최저는 통과해야 된다. 아시겠죠? 세 번째. 생활과학대 간호대 논술이 폐지가 됐어요. 논술 폐지된 이유는 몇 대 폐지가 됐을까요? 변별력이 없어서 폐지가 됐어요. 작년에는요. 과학 먼저 나눠주고 수학 문제 풀었거든요. 수학과 같이 풀어요. 동시에 준대요.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동시에 준다고 하는데 수학과학 시험지를 동시에 준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를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빨리 풀고 남은 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활동부 숫자 전형이 1단계 서류의 2.5배수인데요. 2.5배수가 3배수까지 갔대요. 근데 작년에 474명이었었는데 635명이니까 많이 늘었죠. 그죠? 거기다 2.5배수인데 거의 비슷한 서류들이 많아서 3배수까지 간다니까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라는 얘기죠. 자, 더 희망을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내신요. 쓸만한 내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세요, 지금요? 그 걱정인데 이게 되신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예요? 고대 일반 전형이에요. 고대 일반 전형인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평균이에요. 평균이니까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균은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냥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평균인데 여기에 이 평균에 서류만 갖춰져 있다 하면 고대 일반은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대 1단계는 통과할 수 있어요. 서류만 갖춰져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합격한 아이들 갖다 일반 유형 합격해 보니까 일반고가 51%가 지원을 갖다 했는데 일반고가 45니까 이쪽 아이들이 더 많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서류를 봤다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이야기, 이 아이들이 최저를 갖다 충족한다는 거죠. 그럼 인문은 몇입니까? 6이죠. 인문은 몇이라고요? 6. 6을 만들어야 돼요. 자연은 몇을 만들어야 돼요? 7을 만들어요. 6과 7이 뭡니까? 국수 영탐의 6과 국수 영탐의 7이에요. 탐구는 몇 과목? 한 과목. 그럼 우리가 인문계 학생인데요. 수학을 뒤지게 못해요. 수학을 뒤지게 못하면 수학을 몇 가지 보내면 될까요? 3까지 보낼 수 있죠. 나머지 1, 1, 1 만들면 되니까. 그게 6이니까요. 탐구는 2과목, 한 과목? 2과목이면 무리지만 한 과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고대는 쓴다, 안 쓴다? 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연계는 몇을 만든다? 7을 만든다. 그럼 수학을 뒤지게 못하면 몇 가지 보내면 된다? 4까지 보내면 된다.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몇 번 문제예요? 30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30번 문제를 맞춘다, 맞추지 않는다? 틀린다. 시원스럽게. 시원스럽게 틀리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요. 수학 문제 중에 2점, 3점, 4점, 100점 있으면 몇 점이 제일 중요하다? 2점이 제일 중요하다. 2점을 틀리는 순간 기본에서 벗어나는 아이니까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 2점 잡고 3점 잡고 4점 잡는 거지. 4점부터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수학의 3등급이라는 게 보통 몇 점이 3등급이에요? 88점이 3등급이잖아요. 84점. 4개 틀리는 거예요. 4개 틀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점점 올라가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한테 수학 무조건 100점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가야 될 대학이 88점, 84점 맞았다 그러면 얘는 연고대 갈 수 있다 못 간다? 자연계는 가요. 과가 낮아서 그렇지. 인문계들은 안 되겠지만 인문계들은 수학을 갖다 워낙 안 해요. 수학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인문계들은 정말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좀 희망이 생기나요?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고려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복 합격자가 많아져요. 고대 학교장 추천이 4%이기 때문에 일반고 4%는 몇 등급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을까요? 3등급도 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성균관, 성균, 중앙대 충원율이 상승했다는 거고요. 추천대학의 충원율이 이런 얘기죠. 추천대학이 있는데 추천대학을 내가 혹시 자연계 아이들도 재수생 아이들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추천을 받았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들어가 있는 학교장 추천은 뭐가 많을까요? 중복 합격이 엄청 많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재수생 지원 가능한 건데요. 2015년 이후 서강대는 가능한 거니까 한참도 되잖아요. 그죠? 아직 충분하고요. 요거를 못 쓰는 거예요. 고대 고교 추천, 경희대 고교 연계, 서울대 직윤이라든지 연세대 면접형 이거 못 쓰고 거의 다 대부분 다 쓸 수 있어요. 재수생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한번 좀 확인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6월 7일 날 6월 모평 시험 보는 날이죠. 저 모평 6월 7일이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뭐 중요한 게 뭐 있어? 저쪽 수능이 제일 중요하고요. 6월 달 나왔던 이 점수 갖고 이건 믿지를 못하는 점수예요. 이건 절대로 못 믿지 못하는 점수예요. 왜 못 믿냐면 9월 달과 수능밖에 못 믿어요. 제일 믿을 건 수능이고요. 여기 재생 6만 달려들고 여기 6만 달려들잖아요. 수능 때 13만 달려들잖아요. 걔들이 겁나는 거잖아요. 연대 갑자기 공부하고 있다가 시험 보러 갈까? 그런 애들이 겁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겁이 또 낼 게 없는 게 걔들은 일정 성적 안 나오면 다 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점수대들이 있잖아요. 그 없어지는 점수대가 작년에 몇 점대였을까? 380점대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점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성적표가 나올 것 같아. 이제 여기 연도가 나오겠죠, 그죠? 재수형이 됐으니까 연도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신경 써야 할 때 수시에 신경 쓰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등급에만 신경을 갖다 써야 되는데 등급 잘 보세요. 자, 1등급은 몇 %죠? 4%. 혹시 4%를 넘기면 1등급 될까요, 안 될까요? 내신은 안 되는데 수능은 돼요. 수능은 되는 거니까 1등급 비정이 6.9, 5.13, 4.74, 7.0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얘가 수시 최저를 통과할까 통과하지 못할까는 과감하게 쓰자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절대 4, 7, 11%에 맞추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1등급은 금방 극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점수를 맞는데 92점과 93점이 있으면 92점이 정상인가요? 93점이 정상인가요? 수학에서 92점이 정상이잖아요. 93점 맞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좋지도 않은 거죠. 그 뒤통수 때려야 되는 거죠. 3점짜리 하나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1등급보다 안전하게 한 점수만 더 올리면 얘는 굉장한 점수의 향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 1등급 빠지면 92점이었거든요. 88점에 2등급이었고 84점에 3등급이었는데 100분위 보세요. 97, 89, 76이에요. 얘가 만약에 2등급 받는 순간 무엇입니까? 100분위 대학 쓸어요? 못 써요? 못 써요. 이거의 점수 차이는 4점 차이고 이거의 점수 차이는 3점 차이인데 이거의 점수 차이는 8점 차이 나죠. 그럼 얘는 100분위 대학을 못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점수가 몇 점대야 되느냐 많이 몰려있는 게 있으니까요. 내가 실수하면 죽는다는 거겠죠. 절대 실수시키시면 안 돼요. 영어인데요. 영어는 10%라는 거니까 다 하시는 거니까 건너가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고신대하고 전대가 있었는데요. 고신대 의대, 전남대 의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최저 통과자 많아지면 경쟁률이 상승하고 합격점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합불이 1.6에서 1.43이니까 내려간 거 맞죠? 40명 35명인데 인원수 증가한 거 맞죠? 그죠? 작년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때 통과율을 갖다 보시면 3.4, 4.5예요. 훨씬 더 통과한 애들이 많죠? 그죠? 그러면 모든 대학이 이렇게 다 통과하는 자가 많을까 적을까? 각각 생각하라 이거죠. 어딜까요? 원광대인데요. 자, 이것도 보셔야 돼요. 모든 아이들이 최저를 갖다 통과한다 생각하면 정시에 이월하는 인원이 많을까 적을까요? 감소가 되는 거겠죠. 감소가 되는 거고 요거 보세요. 요거는요. 작년에 세계 등급하고 5였었는데 올해는 무엇입니까? 국수과 세계 등급하고 5였었는데 영어 1등급 포함되었어야 돼. 그러면 이쪽과 2017학년도 2018학년도를 갖다 비교해 봤을 때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건 2018일까요? 17일까요? 18이 강화됐겠죠. 그럼 통과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정시로 2월이 28명 된 거예요. 이게 원광대 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최저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작년과 올해 변화가 있었는지를 갖다 반드시 따져보라는 얘기겠죠. 아시겠죠? 자, 이거 다 아이고. 마음은 급하고 큰일 났네, 이거. 요거만 하고 제가 하나 희망만 드리고 끝낼게요. 인문계들한테 희망을 또 줘야 돼. 저 보세요. 61번부터 98명까지가 다 동점자예요. 전부 다 386, 380다 동점자예요. 작년에 영어 절대평가 되니까 뭐가 많아졌다? 동점자가 많아졌다. 그 동점자 우선순위에 뭐가 있을까? 수학 잘하는 아이, 국어 잘하는 아이, 영어 잘하는 아이인데 어머님 나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이 순 걸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뭔 재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점수를 갖다 올리게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년 더 했으니까 점수 더 올리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작년에 모의 지원이라는 걸 갖다 해보시면 애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이라는 거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위에 걸 보시게 되면 얘는 386점인데 나는 이 대학을 갖다 세 번째로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얘는 386점인데 이 대학을 갖다 첫 번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구성원들을 쳐다보시게 되면 이게 전부 다 1대1, 1대1이었거든요. 원광대 의대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왜 1번이었고 쟤는 왜 3번이냐는 이거죠. 얘는 91.5라는 100분위가 보니까 하나 망친 거죠. 망친 대학을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얘는 여기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자, 희망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구과학 1등한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작년에 점수가 제일 낮은 아이들과 좀 쭉 따져봤더니 표준 점수를 고신대 의대가 385, 단국대 384예요. 치대 의대 점수 차이 나야 안 나요? 1점 차이예요. 의대하고 치대하고 한의대 점수 차이 몇 점 차이입니까? 3점 차이니까 한 문제 차이 아니죠, 그죠? 수의하고 얘하고 점수 차이가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작년에 수의에 많이 올라갔다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밑에 연대 실내 건축 작년에 제일 낮은 378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작년에 만점이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403점이에요. 403에서 378을 갖다 빼보세요. 계산이 한 20, 이제 할 수 있어요? 28? 28이면 28 나누기 3 한번 해보세요. 28 나누기 3. 그것도 안 돼요? 넉넉 9? 아, 미치겠네. 9개 정도 틀려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연대 여기를 가려면 그 점수가 높은 점수가 아닌데 9개 정도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어 3개 틀렸다 쳐요.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잖아요. 수학 3개 틀렸다 쳐요. 그러면 수학, 과학에 가중치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잡으시라고. 이쪽 보세요. 이쪽 보시면 인문계는요, 거의 미쳐요, 미쳐. 395, 380, 386, 300. 작년에 연대 중어중문이 빵꾸 났죠? 그럼 얘한테 성균관 교육 쓰는 친구한테, 야, 여기 연대 중어중문 빵꾸 나니까 너 있지, 연대 중어중문 쓰자 그러면 얘가 써요, 못 써요? 안 써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행운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점수 자체가. 자, 이거 넘어가고. 할 게만 안 된다. 그냥 가야 돼. 자, 요거만 하고 갈게요. 자, 의대가 늘었어요. 그죠? 의대가 늘었는데, 의대 늘어지는 중에 어디를 유심히 보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보세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거기에 의대가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 보시고, 여기에 내가 늘 수 있는 대학이 없는가를 보는데, 요거 전북대는 전체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북대가 33명이 늘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33명 늘은 거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남대 의대가 없어졌어요. 서남대 의대 인원은 여기 또 들어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청난 대학이에요. 엄청난 대학인데 그 전북대 의대를 갖다 보시면,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의대 정원들이에요. 의대 정원들인데 쭉 쳐다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학을 갖다 봤을 때 대학의 모집 정원 있잖아요. 전라도에 있는 대학들 모집 정원이 굉장히 커요. 광주 125, 조선대 125, 전북대 110인데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의 대학은 많지는 않지만 모집 정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다 원광대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경부선 타요? 전라선 타요? 되게 경부선 쪽 많이 타고 가거든요. 이쪽을 가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모집 정원도 따져보시고. 두 번째, 이게 작년에 전북대 의대 합격했던 점수를 갖는데 교과예요. 교과니까 교과 점수를 갖다 합격하는데 수의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의학과만 보시면 돼. 이게 일반이고 이게 지역이거든요. 의학과만 보시면 되는데 의학과를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명 모집에 125명이에요. 지원한 게. 그런데 이게 125명이었었는데 최종 합격이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7명에서 6명 됐으니까 1명 못했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뭐가 되냐면 최종 합격자가 9명이래요. 이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1번부터 9번까지 충원 후보 순위를 준 거래요. 근데 걔들 중에 또 무엇입니까? 6명만 충원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발표한 아이 중에서 1, 2, 3은 또 없어진 거예요. 4, 5, 6, 7, 8, 9 이렇게 6명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9등급의 점수는 나와야 안 나와요? 몇 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몇 명 모집이라고요? 7명 모집인데 이걸 몇 명을 늘렸냐면 미쳤어요. 아이고라. 몇 명을 갖다 늘렸냐면 어디 써 있냐? 한 20몇 명으로 늘렸어요. 엄청나게 늘린 거니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최저학력 잠깐 보시게 되면 세계 등급 합 4인데 세계 등급 합 4인데 이거 통과하면 작년에 이거 2점 중반대도 합격했어요. 건장대 교과요. 근데 보세요. 수학, 가약 필수, 영어, 탐구에 합 4예요. 합 4 맞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수학과 필수에 국영탐 합쳐가지고 이거 합 4였으니까 이건 조금 더 쉽죠. 그죠? 이게 전북대 의대예요. 근데 더 미친 짓은요. 전북대 치대가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내게 세계 등급 합 4를 갖다 만들 수 있는데 전북대 치대 쓸래요? 전북대 전북대 의대 쓰실래요? 그러니까 치대 쓰세요. 치대 내신 상관없이 이것만 통과하면 제가 볼 때 합격할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말하는 도중에 조금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말이 좀 빨라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 다음 기회가 되면 좀 긴 시간 동안 같이 긴 호흡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불쌍하죠, 그죠?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끝내게 할게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뭘 하면 큰 소리 치는데요?
가고 싶은 대학교. 자, 준비! 아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라니까. 의지를 담아서 한번 아버님도 어머님도 열심히 고생하시고 애도 열심히 고생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모든 걸 담아서 외칩니다. 준비! 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